김종인이 과연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는가? 그리고 김종인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진 비상대책위원이 되는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상임정국위에서 정족수도 못 채웠어요. 사람이 다 모이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태로 상임정국위에서는 무산이 되어서 당원당규의 개정은 물 건너갔습니다. 일단은 물 건너갔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상임정국위에서 당원당규를 고쳐서 정말 독재의 권한을 김종인한테 갖다 바치려고 했는데 이것은 막았다. 정말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네, 북지님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땡큐넥스트님 오셨네요. 더듬이 크크크 이렇게 하시네요. 일단은 상임전국위에서 당원당규를 고치려고 했고, 그리고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상임전국위는 정족수를 못 채워서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당원당규를 고쳐서 독재의 권한을 김종인에게 갖다 바치는 것은 막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상임전국위에서 정족수까지 못 채우는 상황까지 가서 김종인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당원당규 개정을 막았으면 이 정도면 사실 전국위는 그 다음에 있을 전국위는 안 하는 게 원래 정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위를 강행을 했어요. 이 사람들. 미래통합당. 총선을 말아먹고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상임 전국위가 무산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위를 강행을 했다. 그런데 이때도 전국위원이 총 639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30명 참석을 했대요. 절반만 참석을 했습니다. 간신히. 그 상태에서 이 최소한 절반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간신히 절반을 넘겼어요. 그리고 이 절반 중에서 또 177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것도 간신히 절반을 넘겼어요. 639명 중에서 간신히 참석자가 절반을 넘기고 이 절반의 참석자들 중에서 또 간신히 절반을 넘겨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선출이 일단은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찬성률이 27.7%밖에 안 돼요. 30%도 안 돼요. 원래는 전국위원이 전체 다 해서 639명인데 177명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선출 오케이 하고 찬성을 했기 때문에 27.7%밖에 안 된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김종인이 좀 민망하게 되었어요. 독재 권한을 요구했던 김종인이 굉장히 민망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멋쩍고 좀 속된 말로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김종인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비대위원장직을 지금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이 모양으로는 미래통합당이 나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한 것이라고 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전에 비대위원장을 했었던 김병준 아시죠? 김병준. 바로 이전에 황교안 당대표 바로 직전까지 비대위원장을 했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 김병준은 만장일치로 추대되었었습니다. 반대가 없었어요. 원래 이게 비대위원장은 원래 만장일치로 박수로 추대를 하는 게 관례입니다. 제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추대할 때는 저도 그때 전국위원이었기 때문에 전국위원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저도 사실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준은. 그래서 김병준, 바로 이전에 비대위원장이었던 김병준은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는데 지금 김종인은 639명 중에서 27.7%, 177명만이 찬성을 했다. 정말 3분의 1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지지를 얻은 비대위원장이 되었다. 거기다가 4개월짜리예요. 당원 당규를 고치지 못했으니까 올해 8월 달까지만 다음 당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만 이 당을 임시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비대위원장직으로 일단은 추대는 아니고 가결이 되었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거부를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직을 거부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는 쇼라고 봅니다. 쇼라고. 오늘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정말 웃깁니다. 웃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김종인 시한부 비대위 사실상 거절했다. 거절했는데 또 자택까지 찾아갔어요. 심재철 권한대행이. 아니, 김종인 이 사람은 몸만 하면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찾아오게 만드는데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 삐지기도 잘 삐지고 하다가 중간에 딜도 잘 치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툭 하면 사람들이 김종인 집으로 찾아와서 부탁하고 읍소하고 그래요. 똑같이 지금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시한부 비대위는 난 못하겠다 하고 사실상 거절을 하니까 지금 어떻게든 김종인을 모셔와야 되는 심재철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김종인이 수락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뭔가 이 상태에서 김종인이 그래 내가 4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이지만 내가 이것을 해줄게 라고 하면 너무 모양이 빠지니까 뭔가 김종인이 수락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명분과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실까요? 여기 김종인의 집이에요. 김종인의 집에서 이게 심재철 권한대행의 뒷모습이고요. 여기 김종인 보이시죠? 김종인의 집 문을, 현관문을 열고 이렇게 언론사들이 대동해서 가갖고 이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쇼를 하고 있는 거죠.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예요. 야, 원래는 김종인이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끈질기게 심재철이 집까지 찾아가면서 이렇게 부탁을 해서 김종인이 수락을 한 거야.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집까지 찾아가는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뭐 정치는 쇼라고 하니까 이렇게 쇼라도 하는 것을 보고 좀 잘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 보고 전 굉장히 웃겼습니다. 와, 정말 이 사람들 대단하네. 어떻게든 김종인을 어떻게든 모양을 만들어서 끌어오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도 하고 있다. 이게 심재철 권한대행, 이 안쪽에 있는 사람이 김종인인데 이 문을 누가 열어줬을까요? 띵동 하고 들어갔겠죠. 그러면은 김종인이 열어주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때는 없고 마치 삐진 것처럼 김종인이 저 안쪽에 들어가서 삐진 것처럼 등을 돌리고 있고 심재철이 이 김종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삼고초를 하는 듯한 그런 모양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참 쇼를 잘하고 있어요. 김종인한테 수락의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늦은 저녁까지 김 전 위원장을 직접 집까지 찾아가서 설득에 나섰다. 근데 진짜 재밌게도 김 전 위원장이 이날 전국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니까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알지도 못한다. 난 관심 없다.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즉답을 피했대요. 거짓말이죠.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참, 정말 참 쇼를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나한테 들을 말도 없을 텐데 이렇게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연세도 많으신 이 어르신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뭐 비록 젊은 제가 보기에는 참 이게 보기가 웃기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웃기네요. 이렇게 쇼하는 거 보니까. 다만 이 사람은 상임전국위원회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못해서 8월 말까지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는 당원 부칙을 개정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최명길 전 의원을 통해서 이번 결정은 비대위원장 추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그럼 알았네. 여기 바로 얼마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알지도 못한다.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다. 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번 결정은 비대위원장 추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참 이게 이분들이 생각하는 정치의 모습이 이런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쇼를 하고 명분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도 좀 국민들이 볼 때 뭔가 좀 모양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김종인 비대위를 추진해온 심권한대행이 김 전 위원장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종 결심은 지켜봐야 된다. 이날 8시 50분경부터 김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김 전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0시 반이니까 1시간 40분 전? 그쯤이죠,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따끈따끈한 기사인 겁니다, 이게. 다 이렇게 쇼하고, 김종인, 이렇게 등 돌리는 모습, 심재철, 이렇게 갈구하는 모습, 이런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정말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쇼를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오늘 이 김종인 비대위를 가결하는 그 곳에서 여러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해요. 미래통합당 청년당원들이 오늘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임명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작아지네. 네, 여기 보시면 비상식 대책위원장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에요. 문재인과 김종인이 손을 꼭 맞잡고 만세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 위에 비대위원장이 비상식 대책위원장 아닙니까? 이런 문구가 써져 있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더불어민주당에 맡기라고요. 이런 피켓도 있습니다. 미래를 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문재인이에요. 여기 문재인, 여기 김종인, 여기 더불어민주당. 미래를 이 사람한테 맡기라고요? 이런 피켓을 들고 청년 두 사람이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서 많이 본 얼굴이죠. 여러분. 어서 우리가 알만한 얼굴들입니다. 이 사람도 알만한 얼굴, 이 사람도, 이 친구들, 이 두 사람 다 알만한 얼굴들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오늘 벌였네요. 그 장소에서. 누구 닮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 지금 채팅창에서 누구 닮았다, 누구 닮았다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네. 그 닮은 사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김종인 비대위 반대한다.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유청년연맹 회원들이라고 해요. 자유청년연맹 회원들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반대하면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하는 이런 시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이렇게 쇼를 하고 있고 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인이 수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신비철이 쇼를 하고 있잖아요. 들어올 수 있는 모양을 레드카펫을 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아마도 김종인은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 사람이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김종인이 거부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 미래통합당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김종인이.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은 이거라도 받아 먹어야 그 다음 뭔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대위원장직을 수락을 안 하면 앞으로는 미래통합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김종인은. 그러니까 정말 노욕이 있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김종인은 일단은 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는 모양을 갖출 가능성이 거의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네, 이 선생님, 김종인, 심재철은 좌파 출신이라 역시 쇼를 잘하네요. 집에서 정장 자켓까지 굉장히 예리하십니다. 집에 있는데 집에서 정장을 다 갖추고 있고 정장에 마이까지 입고 있어요. 집으로 찾아가는데 다 약속이 돼 있었다는 거죠. 어디서 삼김시대 흉내를 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예리하세요. 야, 어떻게 찾아오는지 알고 정장을 아주 쫙 빼입고 있었어.
참 이렇게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심재철, 김종인. 이 어르신들이 우리 같은 국민들한테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깨알 같은 웃음. 속은 굉장히 쓰려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속은 굉장히 쓰리지만 참 허탈한 웃음이 나옵니다. 일종의 좀 허무개그를 하는 건가. 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저는 김종인이 욕심이 굉장히 많고 뭔가 발을 하나 담그고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라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김종인이 못 이기는 척 심재철이 계속 이렇게 쇼를 하고 퍼포먼스를 할 것이고 김종인은 정말 내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니까 내가 정말 이 당을 위해서 내가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겠다 하고 수락을 하고 그리고 4개월 동안에 열심히 전국위원회를 열어갖고 자신의 임기를 늘리기 위한 명분도 찾고 쇼도 하고 온갖 짓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 다음을 노리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러한 제 주장이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김종인이 엄청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라는 거. 거기다가 심재철은 아마도 심재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볼 때 지금 김종인을 추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김종인과 뭔가 모종의 관계가 끝난 상태일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심재철은 물론이고 오죽하면 지금 심재철이랑 김종인이랑 다음 지방선거 때 심재철한테 경기도 도지사 공천을 주기로 서로 쇼부가 끝났다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미래통합당이 이 정도입니다. 지금 김종인을 열심히 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김종인과 뭔가 모종의 관계를 다 끝내놨다. 각자 다. 심재철은 다음 경기도 도지사 그 공천권을 받아놨는지 말았는지 이런 얘기가 여의도에서 이제 파다하게 퍼지고 있고 각자 또 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가 아니라 다음 보궐선거 때 공천권 이것들을 다 나눠먹기 위한 이런 판을 깔고 있고 그 다음에 서로의 계파들의 이익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김종인과 모종의 관계를 다 맺어놓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김종인을 무리해서까지 끌고 가서 비대위원장 자리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도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포기하기는 너무 아까울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어놔야지 자신이 공천권이 떨어지고 나한테 공천권이 떨어지고 나한테 뭔가 정치적인 이익이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어요.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온갖 이 뒷거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4개월짜리지만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하고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위원장님 일단은 비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하세요. 수락을 하고 나야지 그러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하면 우리는 4개월을 벌 수 있습니다. 우리가 4개월을 벌어서 이 4개월 동안에 이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이용해갖고 어떻게든 이 당을 구워 삶아서 우리 편으로 만들고 어떻게든 해갖고 우리가 다 해먹을 수 있는 이런 판을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비대위원장직을 포기하게 된다고 하면은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비대위원장직 4개월짜리라도 수락을 해놔야 그 다음 뭔가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머리를 짜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쇼를 하고 이렇게 집안에서 정장까지 쫙 빼입고 기다리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죠. 참 우리나라 정치판 수준이 오거돈을 봐도 정말 황당하고 웬 변태가 지금 부산시장을 하고 있었고 거기다가 이런 변태와 뭔가 협작을 해서 박원순이 채용 비리에 같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우파는 또 우파대로 좌파는 좌파대로 우리나라의 정치판 수준이 참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정말 이걸 웃고 넘겨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김종인은 아직까지는 수락을 안 했는데 지금 수락하면 얼마나 모양 빠져요. 명분을 더 쌓아야지. 명분을 좀 더 쌓고 퍼포먼스를 더 하고 그리고 마지못해 수락하는 척을 한 다음에 수락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또 어떻게든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고 자신과 뭔가의 협상이 된 사람들을 공천을 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3월까지는 끌고 가야 돼요. 김종인을. 그래야지 내년 3월까지는 김종인 체제가 가야 그때 보궐선거에 공천권을 휘두르죠. 그래야지 공천권을 내가 따내지. 뻔합니다. 뻔합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래도 전통의 보수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이 미래통합당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중도 좌파 정당이 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파 정당이라고 하나 남은 이 전통의 우파 정당이 비리 전과 이범에 당적을 7번인가 8번을 옮겼대요. 김종인.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했는데 좌에 더 오래 있었어요. 이런 김종인한테 이런 사람한테 우리의 미래를 우파의 미래를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정권을 쥐어주면서까지 갖다 맡기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혁신이고 개혁입니까? 제가 그래서 차라리 도둑한테 경찰서 개혁을 맡겨라. 차라리. 그럼 똑같은 거다 지금. 비리 전과 이범에 당적을 7, 8번을 옮겨 다닌 사람한테 전권을 쥐어주면서까지 혁신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럴 거면은 경찰 개혁을 도둑한테 맡기지 그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우파 지지자들, 미래통합당의 지지자들이 너무 부끄러울 만한 행동을 하면서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잘 되길 바라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좀 상식적인 겁니까?